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한계에 대한 주제였어요. 이 부분은 손석희 사장님께서 질문을 던진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느끼는 기술 몇 개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재밌는 건 여기서 2,100만 개밖에 없다는 걸 한계점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점점 이제 반감기에 의해서 채굴량이 줄어드는 건데 그게 뭔가 문제고 버그고 네. 뭔가 픽스해야 되는 걸로처럼 이렇게 인식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는 뭐 저희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런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이것의 가치가 상승해 왔고 저 방송이 있었던 때가 저번 반감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반감기가 와갖고 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은 건데 그렇죠. 그거는 뭐 다 밝혀져 있는 것이고 사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유통시키는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확 캐시를 트래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나름 이런 대체 자산으로 그런 것들을 해칭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 주인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개선도 잘 안 되고 있고 개선하려고 해도 투표 합의 이르기가 어렵고 그쵸. 이런 문제점도 많고 채굴량도 계속 감소하고 이런 게 사실은 단점처럼 보이고 한계처럼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금에 지금 버금가게 금에 한 시가총액 10%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으로 만든 요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밝은 면이고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쵸. 예, 그런 게 되게 복합화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계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2,100만 개밖에 없는 거는 그러면서 이게 채굴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는 희소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된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인 거고 네네네. 그거는 제한점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디자인된 거죠. 네, 이렇게. 디자인된 거고 예,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건데 그게 뭔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대처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POS에 대해서도 또 설명하려고 POW 방식으로 비트코인은 그렇게 돼 있는데 POS로 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비도 좀 없앨 수 네, 있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발행량 같은 경우도 유동화 시킬 수 있고 네.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유 작가님이 그때는 또 비트코인 비트코인만 얘기만 얘기, 그쵸,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논점이 약간 혼재된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한계는 한계가 있는 그대로 그걸 투자 자산으로서 장점으로 오히려 뒤집어서 보는 분들이 지금 이 암호 자산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것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암호 자산으로서는 그렇지만 어떤 결제 수단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기존에 못하던 결제 수단으로서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또 나름의 지금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오픈소스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쟁력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논쟁을 할 때 그런 오픈소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설계가 있으면 그 설계대로만 움직인다거나 비트코인이 대장이면 영원히 대장일 거라든지 이 오픈소스를 통해 갖고 막 이것이 굉장히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아 요즘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좋은 그런 걸로 어떤 역동성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여섯 번째 주제는 이것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특히 네. 많이 오해가 됐어요. 오해가 됐죠. 예. 블록체인은 좋은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안 안 돼. 예, 이거죠. 블록체인 not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분리할 수 없으면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저런 얘기가 많았죠. 비트코인은 나쁜 거, 네. 블록체인은 좋은 좋은 거, 거. 이러면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분리시켜내려는 네.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최근에도 뭐 의사들은 나쁜 사람들, 간호사들이나 다른 의료진은 좋은 사람들, 뭐 이런 거 정치에서 그런 갈라치기가 기술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막 흑백 논리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간호사들도 의사 없으면 안 되고 의사들도 간호사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세상은 다 이런 유기적인 건데 자꾸 이렇게 나눠서 보려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또 3년 지나니까 아니라는 게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죠? 그래서 화폐 발행 안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쓰면 되지 않느냐. 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요즘 소식 좀. 그러니까 프라이빗, 예,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가장 선두주자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IBM에서 네. 하이퍼레저라는 예, 프로젝트가 네,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주목도 많이 받았고 뭐 저도 만나보고 그랬어요. 네, 예. 네,
한국에 와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는 거의 거기 임직원들 80% 해고했다는 네. 그런 뉴스를 받고 사실상 이제 이거는 뭐 접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네. 또 R3 그쵸. R3라고 이제 금융기관들 유수한 금융기관들 예, 모여서 뭔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이 한 3년 전부터 있었죠. 네. 근데 요새는 들리지도 않아요. R3 네. 뭐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때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코인을 토큰을 발행하는 것과 이 블록체인의 보상 구조 이 보상 구조가 없으면 사실은 어떤 블록체인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원래 의미한 대로. 그래서 이걸 애써 분리하려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만들었는데 그거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랑 다를 게 뭐냐. 이런 한계에 봉착할 거라고 그쵸. 우리가 예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지난 3년의 시간에 이걸 입증을 얼만큼 해줬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공감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뭔지 굉장히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오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네트워크이고 그 네트워크가 서로 믿지 못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상 구조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거기서 그 코인이나 어떤 그 블록체인 네이티브 에셋 자산이 필요한 네, 건데 네. 근데 그거를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쪽 교수님한테 그거 개발하시면 노벨상 받으실 거라고 아직도 개발 못 하셨는데 아니 그 토론 이후에 그분이 저걸 개발하신다고 진짜 아 그러셨어요? 네, 막 그러셨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직도 뭐 소식이 안 들리는 거 보면은 개발을 못 하시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예. 또 리플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리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리플이 채굴이 없다는 사실을 또 약간 이상하게 적용을 네. 하시는 네. 코멘트를 하신 것 같아요. 예, SEC에서 이 영상을 보고 리플을 지금 시큐리티라고 한 건 아닐까요? 그게요. 예, 공교롭게 또 리플이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채굴이 없고 비트코인과 좀 달리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이 굳이 불편한 길을 택한 이유가 다 있다. 토큰과 우리가 시큐리티의 차이점이라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채굴이 없는데 채굴이 없기 때문에 리플 네트워크를 작동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까운 거죠. 서로 믿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퍼미션리스가 아니죠, 거의. 그렇죠. 예, 비허가성이 아니고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런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충분히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분산이 안 돼 있고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SEC나 이런 레귤레이터가 봤을 때는 제3의 특정 세력의 노력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증권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예, 사실은 그런 시비를 충분히 겪을 수밖에 없는 좀 오해 소지가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네트워크인데 이제 그거를 자꾸 일반적인 블록체인에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논리를 펴서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을 비판하셔야 되니까 리플 얘기를 그렇게 살짝 빌려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공교롭네요. 그러니까요. 우연치고는. 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끝에 가서는 이제 손석희 사장님께서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 정부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도발적인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도발적인 제안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생소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발적이었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예. 도박의 수준으로 하자. 저 때 이제 뒷얘기를 좀 하자면 왜 도박 얘기가 나왔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저 유 작가님이나 이런 정부 쪽에 가까운 분 본인께서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약간 경계했던 게 참여정부 때 바다 이야기라는 있었죠. 도박이 있었고 거기 이제 그 친정 정부 정권에서 좀 개입이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이 많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막 불붙어 오르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제2의 바다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경각심을 갖고 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우려 차원에서 온라인 도박 규제 뭐 이런 단어가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도 나선 거고요.
그쵸. 사실은 원래 그런 사안이면 정통부라든지 이런 데서 예. 기술에 관련된 건 나서야 되는데 바로 그런 저간의 상황 네. 때문에 법무부가 나서고 이런 온라인 도박 규제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라는 게 그때 중론이었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이대로 만약 갔다면 저는 지금 코빗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었겠죠. 네. 뭐 강원랜드가 독점하나요? 예, 중개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근데 그러면- 여기 뭐 중개소 폐지는 또 이제 뭐 나름의 아이디어인데 논리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중개소가 생겼다는 게 거래소가 있다는 게 비트코인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예. 굉장히 큰 오해였죠. 그쵸. 사실 당시에 제가 그거를 너무 지적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발언이어가지고 사실은 네. 이제 기회가 안 왔는데 네. 사실은 비트코인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화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관련된 부가 기능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제일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망했던 게 거래소였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거래소들이 이 비트코인이 각국의 경제 시스템과 연결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도 생기고 있으니까 네. 규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모든 부들이 전통 금융 시스템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새로운 자산으로 넘어오려면 거기에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그럼요. 거고, 네, 네, 네. 예, 거기 그런 과정에서 중앙화된 거래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거래소가 있다고 해서 P2P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뻥이다라든지 예. P2P인데 왜 거래소가 있냐 이런 예. 것들은 정말 3년이 지난 지금 보면 되게 약간 그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네, 네. 멘트인 거죠. 사실 그 인터넷 같은 경우를 봐도 인터넷이라는 그 인프라 자체도 이제 정보가 공유되는 탈중앙화된 분산된 네트워크인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DNS라든지 그쵸. 중앙 집중화된 그런 지점들이라든지 예. 이런 접점들이 있지 있죠. 않으면 그게 또 안 그다음에 돌아가는 거죠. 초기에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 단에도 심지어는 그런 중앙 집중화된 게 있었고 지금도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상학적으로 인터넷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그런 허브들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매일같이 사용하고 네.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 인터넷이란 생태계가 어떻게 세워져 있고 설계돼 있고 네. 이런 오해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블록체인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사실은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넥스트 인터넷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분야가 저는 사실은 디파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NFT라든지 네.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하다. 네. 예컨대 지금 코빗에서도 이제 상장이 돼 있지만 파일 코인이 하는 그런 미션들 같은 경우가 네. 바로 예전 FTP라든지 네. 그 인터넷의 파일 공유 시스템 이거는 이제 더 크게 나가면 이제 클라우드의 미래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네. 클라우드 자체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전기 자동차나 뭐 배터리나 뭐 이런 영역, 바이오, 인공지능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인데 이 섹터가 블록체인과 만나는 지점 같은 것들을 지금 파일코인 같은 프로젝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락스택 같은 경우도 넥스트 인터넷에서 이제 앱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사실상 중앙 집중화된 인터넷이나 웹 구조와 좀 벗어나서 진정 탈중앙화되고 분산화되는 그래서 이런 넥스트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이 대표님 차례가 왔을 때 네. 그 정부 규제에 대해서 네네네.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 3년 네. 동안에. 그때 오해하셨던 게 뭐 쟤는 거래소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거 규제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다가 네. 아셨다가 제가 사실 국회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랬고 가장 강조했던 게 제발 규제 좀 해달라. 그쵸. 네. 그래야지 시장이 사기꾼들이라든지 피싱이라든지 이런 다단계 예.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야지 사실은 제대로 된 사업자들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가 있는 거고 그쵸. 우리 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검찰이나 이런 국가 권력이 필요한 게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자유시장의 어떤 룰을 관장하고 그 룰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는 게 사실은 경제 발전이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세금 거둘 거 걷자. 네. 그리고 제발 이거 이용한 범죄 같은 것들이나 사기, 화이트 칼라 범죄들이 없어지게끔 정부가 좀 엄단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때. 뭐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코리아 비트코인
오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왜 그 진짜 그 로저베어 이런 사람들이 예. 진짜 원래 원조 비트코이너인 것처럼 네네네. 대한민국에서는 원조 비트코이너 중에 한 분이신데 네네네. 많은 걸 겪으면서 네. 이 업계가 지금 이렇게 진화돼서 네네네. 3년 전에 이런 토론도 네. 참가를 하시고 네네네. 이런 제안도 하시고 여기까지 온 거를 보면은 정말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서요. 근데 또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뭐 제가 뭐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했어야만 하는 그런 좀 제가 상황에 처했으니까 네. 그런 역할극 하듯이 제가 했을 뿐이지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업계에서 같이 노력하고 또 우리 피터처럼 그 뒤에도 또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오시고 해서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봐도 저는 감기가 무량하고 뿌듯하다 이런 거보다는 역시 내가 예전에 사람들 좀 현혹하는 말이라든지 투기를 부추기는 말이라든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그때를 견뎌낸 것 같다라고 좀 안도하는 기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뭐 건방지게 막 기술에 대해서 전망하고 이랬던 것들이 만약에 틀렸으면 네. 어떤 분들한테 피해가 돼서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텐데 다행히 제가 얘기했던 뭐 여러 코인이 등장해도 그래도 비트코인이나 이더가 대장일 거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또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 뭐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사 먹고 결제하는 그런 컨슈머 커런시는 안 될 거다라고 했던 거라든지 나름 뭐 저도 열심히 분석해서 했던 얘기들이 그래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었구나.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손해보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셨겠구나라는 네. 생각에 좀 안도하는 그런 게 더 큽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장시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오랜만에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옛날 생각나고 예. 뭐 추억이 샘솟습니다. 네. 앞으로 좀 종종 찾아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다음 또 스테이지에서 뭘 할지 사실 뭐 이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섣불리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아직까지는 이제 휴식의 시간을 좀 연장을 했는데 예. 저도 근데 사실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네. 좀 더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는 또 새로운 임무 저의 네.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또 자숙의 시간도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는 좀 안 나가고 있고 코빗은 마음의 고향이니까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예.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예. 정말 너무 귀한 시간 이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들 오늘 김진아 대표님 모시고 대화하는 속에서 많이 해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빗랩 오리지널 비트코이너 김진아 대표님을 모시고 3년 전에 레전드가 된 영상 속의 토론에서 거론된 주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특근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와서 정말 제도권에 깊숙이 다가가고 있는 가상자산 업계인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